겹친 날 3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최혜진입니다. 일단 사실 내일 마녀는 제한적인 물량이 나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덜 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국은행에서 개최하는 첫 회의죠. 첫 이 금통위 회의 결과에 더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금리 인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인하를 이번에 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돈풀기, 금융 완화 정책 쪽에 우리도 동참을 드디어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결이 그냥 되면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기 변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 동결되고 만기 변수가 또 어떠할지 때문에 오늘 조정폭이 결과적으로 어떨지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면 사야 할까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이렇게 시야가 좀 뿌열 땐 그냥 쉬는 게 상책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수급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계속 강조해 오셨던 동시만기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금통위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날아올 것 같은데 보통은 개인들이 이 선물을 사면은 조금 시장의 결과는 개인들한테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개인의 포지션은 어떤지 수급 상황부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통위에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일단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전 세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경기 회복 시그널이 계속 밤사이 소매 판매 지표만 보더라도 워낙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동결화하지 않겠느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특히 미국 쪽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인하할 이유가 없다. 상반된 입장이 역시 팽팽하게 있습니다. 결론적인 건 예측보다는 결국 나온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겠죠. 항상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금리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변동성이 없다는 거는요, 항상 기본적으로 꼭 컷오프 위칭데이뿐만 아니라 월마다 찾아오는 옵션 만기일 날 그 당일 아니면 그 전일까지 좀 전주만 해도 대략적인 지수 밴드는 옵션 미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요, 코스피 200이 262.5 라인입니다. 옵션 가격 테이블을 보면 당연히 262.5 콜과 풋이 등가가 되겠죠. 근데 그 풋 등가가 양쪽으로 미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0개, 6,000개씩 증가하고 있고요. 누적적으로 미결이 25,000개씩 있어요. 결국엔 양강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 위로 콜이나 그 밑으로 풋은 미결이 10,0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밑으로도 위로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만기가 되겠다. 오늘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기 변수는 역시 막판 프로그램 물량일 텐데요. 오늘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죠. 결국 이론 만기이기 때문에 0에 수렴을 하니까 지금 0.1이나 0.2의 백어데이션은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지금 그 차익거래에 대해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급상을 살펴보죠. 외국인 기관 같이 동반 매도하는데요. 281억 원, 538억 원 각각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818억 적극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사고 있죠. 183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금융업종 135억, 그리고 서비스업 116억 이렇게 사고 있는데요. 골고루 업종을 다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골고루 팔고 있다. 특히 기관 쪽 물량은요, 금융투자, 즉 증권 쪽에서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어떻습니까? 드디어 장중에 550선을 터치했지만 약간 지금 밀리면서 549.54포인트를 기록 중인데요.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샀었죠. 오늘 90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06억 반대로 사고 있고요.
결국 연속적인 수급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코스닥은 갈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누적적인 외국인 매수나 기관의 매수로 봤었을 때. 하지만 550선에서 개인들이 결국엔 심리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면요. 다시 분명히 조정을 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항상 이격 조정을 줄 때 하는 매매 전략까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수급에 대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기관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금융 투자, 그러니까 증권 쪽에서는 오늘 특별히 이제 차익 쪽 관련된 매매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 4천억 조금 못 되는 물량이 지금 추정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집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5조가 좀 넘게 쌓여 있어요. 12월 동시 만기일 작년 12월 이후에 결국 쌓인 물량이 많은데요. 근데 그 물량이 항상 다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6월물로 즉 롤오버를 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물량을 뱉고 갈지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물량을 사실 뱉는 거는요. 외국인이든 증권이든 만약에 2분기 전망이 지금보다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롤오버를 시킬 거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물과 연동된 현물에 대한 어떤 합성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주식 선물까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롤오버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말씀하신 4천억 정도 아니면 더 될지 그것은 솔직히 한 2시는 넘어봐야지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시스가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되면요. 이따 동시효과 때 금융투자 물량이 한 4, 5천억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속내를 좀 보여주자면요. 외국인 동시만기인데 아서라 개인 로또 원하는 건 아니겠지. 제가 항상 만기인 날 옵션 만기고 동시만기고 개인 제발 옵션 쪽에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뭐 매수 그동안 지수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콜옵션을 개인이 아침부터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평소보다 많이 안 사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몇 배짜리 뭐 500%든 1000%든 이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결상을 보면 양깡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프리미엄주 아직 시간 가치가 결제되기 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깡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개인은 코스닥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팔고 있네. 그러면서 오늘은 매수를 가담하는 모습인데 이게 추격 매수가 단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속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꽃장이라고 들어봤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렵고요.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이고 뭐 굴뚝산업, 철강, 조선, 하하 기존의 대한민국의 어떤 굴뚝산업 업종을 갖고 있는 대표주라고 해도 정말 어려운 장세입니다. 근데 개별주들은 계속 신고가를 랠리로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내수주들 이런 게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정확히 말하면 기관들한테는 꽃장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뭐 1억이 뭐 3개월 빠르면 늦으면 6개월 만에 2억이 될 수 있는 즉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정말 잘 셀렉을 해야지 시장에 대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제 이제 얘기하셨던 뭐 CJ, CGV, 영업무역 이런 쪽은 오늘도 또 신고가군요. 근데 코스닥 물론 지수, 코스닥 역시도 지수는 볼 필요 없다라고 하셨고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또 주요 종목들도 좀 부담이 좀 있을 테고 신고가 내는 종목도 이제 매일같이 신고가를 못 내니까 한 3분의 1 내지 한 절반 정도 현금화를 해나가면서 코스닥을 매매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은 그 전략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어느 종목을 투자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전략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동시만기나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투자 전략 지금 그 시간에는 일단 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각 증권사 전망 오늘 보셨을 텐데요. 한국 경제가 1분기에 1%대 성장을 할 것이다. 즉 테일리스크 이후에 가장 저성장 국면 위기인데요. 테일리스크라는 건 뭡니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그리고 IT 버블 그리고 뭐 97년에 돌아가는 IMF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보통 테일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위기가 왔었죠. 그럴 때마다 상당히 저성장, 역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세계 글로벌 특히 미국 같은 게 호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나 현대차 이런 것들의 주가를 봤을 때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업종도 아까 말씀드린 굴뚝산업 업종들을 보면은 여전히 저성장 침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제 용산이 이제 용산 개발 31조짜리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그게 거의 뭐 부도 처리가 나면서 롯데관광 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 시공사들이 지금 이틀 동안 하한가를 가고 건설주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요. 건설에 연결된 PF 물량, 즉 금융주들이 계속 상당히 어제 오늘 안 좋은 모습, 시장 대비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 이유들, 즉 국내 경제는 환율 부분에서도 탄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경제 전망이 일부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전차군단을 제외하고서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저성장 경물 위기에서는 당연히 대형주 투자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가별 FX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환율 게임입니다. 결국 환율 전쟁 뭐 저자도 있잖아요. 중국에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서막이고요. 사실 이것들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그 코스닥 개별 종목 현금화를 일정 부분 오늘같이 개인이 많이 사는 날 솔직히 시키고 가는 게 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매매가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더 좋고 분명히 투자 다시 할 기회는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것을 무작정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끊지 못한다면은 다시 그 수익을 반납할 수 있는다는 게 항상 주식시장의 논리,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항상 좀 자주 매매한다고 해서 뭐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난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만 던져도 폭락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먼저 하고 그런 전략도 사실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업종들에서 현금을 차익 실현하면 또다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요. 좀 상황을 보다가 결국엔 수급이 다시 양호해지면 그때 따라 붙어도 다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통의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어떤 종목에서 먹었는데 다른 종목을 바로 삽니다. 그러면 바로 또 물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거를 팔고 다시 살 바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템포 좀 쉬는 전략이 결국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코스닥이 550선을 돌파할 거라고 좀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550선에서 개인이 추격 매수하면 한 차례 조정을 분명히 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면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참 어렵네요. 코스피 할 때와 코스닥 할 때를 가려내야 되고 또 가는 주도주 분위기를 또 감지해야 되고 일단은 뭐 템포 조절까지 필요하다라는 아주 귀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얘기 나눠봤는데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속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개장한 지 한 1시간 10분 만에 한은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5개월 연속 지금 동결이고요. 연 2.75%로 금리는 계속 묶여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면서 코스피는 지금 조정폭이 약간 더 커지네요. 1990선 거의 부근까지 내려와 1991선. 그에 앞서서 외국인들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제 코스닥에서도 끊기면서 코스닥 오늘 550선 아주 강하게 밟으면서 시작했지만 코스닥까지도 하락 전환되어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이상 상승해서 1,100원 선 유지는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업앤다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법까지 챙겨드릴 텐데요. 화면 보시죠. 자, 업종목은 2개, 다음 종목도 아주 사이좋게 2종목입니다. 다운에는 철강주인 포스코가 우울하게 들어있네요. 자, 업종목부터 보시면 삼성전기 저평가 메리트 때문에 지금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오늘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KG모빌리언스 오늘 단알쪽 전자 결제 관련주도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KG모빌리언스도 역시 긴 행보 끝에 오늘 양봉 내어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 빠지고 있죠. 지금 현대제철도 다시 8만 원대 들어가려고 해서 굉장히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좋지 않은 재료가 환율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유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 나오면서 ATM 관련 테마가 한번 불었었는데 며칠 전에 급등했었던 SBM이라는 종목이 법인세 45억가량 추징당한다 얘기 나오면서 오늘은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볼까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위 결과는 막 나왔는데요. 자, 업종목인 삼성전기하고요, KG모빌리언스 먼저 구체적인 상승 원인부터 챙겨주시죠.
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12년도 최대 실적 달성,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도 지금 매수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모빌리언스는 이제 전자결제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온라인으로 그동안 이제 전자결제를 많이 했었다라 그러면 이제 2013년 올해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이제 직불 결제 사업자들에 대해서 바코드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상승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삼성전기와 KG 모빌리언스 이 정도에서 같이 이제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습니까? 두 종목 모두? 네, 일단 삼성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나 반도체 쪽의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된다는 그런 측면하고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 역시나 뭐 이런 점은 이퀄 매수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갤럭시 S4 나오면서 관련 부품주들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기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도 그 EPS 기준으로 현재 펄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뭐 10만 원은 당연히 좀 넘어가야 되는, 그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불 결제 사업자 바코드 서비스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사업이 이제 개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 올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KG 모빌리언스 현재는 4%대인데 지금 한 13,2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 어제는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뭐 크게 무리 없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는 점에 좀 착안을 해서 매수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인 포스코와 SBM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마 바람이 불었다가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에 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에 앞서서 포스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좀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 참 이 종목 가지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에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 뭐 환율이 이제 1,100원대 다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아직도 환율이 많이 낮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원화 강세는 이제 전방 산업인 뭐 조선, 그리고 이제 건설, 또 자동차, 이런 이제 전방 산업들은 이제 단가 인하를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단가 인상이 좀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뭐 두 자릿수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의 발표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추가적인 어떤 뭐 하락보다는 좀 반등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방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아직은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방 산업의 이제 매출 증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배가 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은 돌아서는 턴어라운드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량을 좀 축소를 하셔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좀 좋은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SBM인데요. SBM은 오늘 뭐 단기 약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 법인세 45억 이제 추진과 관련해서 단기 약재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당히 크게 올랐다가 밀렸는데 SBM이 이제 최대 주주가 트루트라이언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매각 단가가 9,100원, 뭐 9,100 몇십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거의 반토막 이하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너무 걔네들이 주당 단가를 너무 높게 매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장중에서 매수를 좀 해서 지금 평균 단가는 한 5,000원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단기 돌발 악재가 나온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디노미네이션 뭐 화폐 개혁과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뭐 청와대 보고한 내역이 있다. 뭐 검토한 적 있다. 이런 이제 장중에 이제 시황에서 이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보이다가 매물들 쏟아내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현재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오히려 아래쪽에서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매수가 들어올 때 수급적으로 뭐 완전히 지금 뭐 꺾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급 주체들이 유입이 될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는데 내리는데 다 이유 있군요. 오늘 내리는 종목인 포스코와 SPM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투자 방법에 대해서 권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의 도움 받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통위 금리 동결되고 나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살짝 1990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990선에 정확히 걸려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었던 내용, 알트론 같은 내용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의견부터 보죠. 오늘 동시만기 날인지 아나요?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 감안했을 때는 오늘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이 되니까 좀 주의하자라고 조심하자 의견 주셨고, 정재훈 실장님은 만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하시면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역시 집중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셨죠. 액트와 뷰웍스 말씀하셨던 기억 아직 생생하고요. 출발 증시인제 상황 도와주셨던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님은 각각 코스닥에 있는 IPTV 콘텐츠 섹터를 주목하자, 혹은 코스닥에서 좀 돈을 벌었다면 3분의 1 정도는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과 이상로 전문가님은 코스피 쪽 오늘 출렁일 경우 저가 매수에 나서자라는 의견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 연결을 했었죠. 동시만기 오늘 마감 전망은요, 소폭의 매도 우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외국인들은 롤오버 하더라도 청산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해볼 전문가는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통위 하나는 이제 변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시만기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의견, 누구의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전 그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쿼드러플 신데이이기 때문에 역시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여전히 보게 되면 변동성들이 있긴 하지만 지수보다는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강한 시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상파에서 케이블 업체들에게 지상파 재송신료를 31% 인상하는 그런 방안들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도 같이 동반으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나 그것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물론 약간은 좀 더딜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찌됐건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기 위해서는 코스피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성규 팀장님만의 전략과 오늘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조금 정신없는 틈을 타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잊혀진 유로존 위험이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실업률 발표를 보니까 11.9%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것을 상쇄했던 거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돼 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약했던 것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유동성 랠리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저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북미 리스크라든지 유럽 위기가 재발됐을 때는 역시나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더 분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 우려보다는 한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대적 소외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박스권 자체는 1950선에서 2050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많이 없는 종목인데요. 다름 아닌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타임이나 마인을 자체 브랜드로 보유한 그런 기업이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성도 높은 고객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했던 측면이었고요. 최근에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측면인데 그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측면인데 이 한섬 같은 경우는 수입 원단에 대한 비용 측면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외형 성장은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측면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은 향후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2,000원 선, 손절가는 27,000원 선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 한 겨울 고점까지 왔는데 32,000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한섬 오늘 공략 종목이었네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공줄 작전.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방송 많이들 보실 텐데 제가 그래도 전문가들 방송 채널 있죠. 10시 하는 거기서도 주식 누적 수익률 지금 1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도 수익률 달성을 80%에 가까워요. 거의 80%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방송 보시는데 주식 따라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타 치시면서. 그러신 분들 안 됩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발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1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고. 자, 오늘도 그 해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또 하나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좀 매수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향을 잠깐 볼게요. 자, 시향인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먼저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외인과 연기금이 공통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 업종,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는 시점이에요. 특히 업종이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있겠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섬유의복이나 제약, 유통,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엔터주나 그리고 뭐 오락문화 마찬가지죠. 의료 정밀, 특히 반도체 업종에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에 좀 요즘 많이 좀 소외받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들 아직 크게 상승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고, 코스피 지금 199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입니다. 오늘, 내일 1990포인트 아래 내려온 상황에서는 코스피 종목들 어떤 거? 섬유의복, 제약, 유통, 의료정밀 관련한 종목들, 특히 의료정밀이나 뭐 제약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그 종목도 관련해서 매수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코스닥이 오늘 뭐 550포인트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신고가 패턴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서 매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지금 수익 실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있죠. 이거 잘 안 하는데 이거 제가 풉니다. 푸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수익이 정말 잘 났기 때문이에요. 자, 집중하세요. 한국콜마 말씀드렸던데 한국콜마랑 디스텍 시스템이랑 동국제약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말씀드렸고 한국콜마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한 6.8% 정도 수익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였죠? 3%였습니다.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디텍 시스템 1,500원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최고가 대비 3% 정도 났는데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11,000원 잡았습니다. 3% 안 잡았어요. 3% 낮지만 저도 안 잡았습니다. 이유는 실적 발표가 오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말씀 드려보겠고 동국제약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하네요. 자, 그러면 동국제약부터 차트 살펴보면서 제가 다음 종목 말씀 드려볼게요. 자, 동국제약입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한 최고가 대비한다면 한 7% 정도 일단 수익이 났던 상태인데 현재가로도 한 4,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3% 말씀드렸는데 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매수했던 그 포인트 자체가 얼마였냐면은 우리 기억하시나요? 29,200원 이때 샀어요. 자,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 10시 어제였잖아요. 어제 10시 반. 자, 이때였죠.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 오늘 좀 어제는 안 움직이다 오늘 아침부터 급등합니다. 그래서 3% 이상치 한 4, 5% 나고 있는 상태. 수익 실현이 됐다고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던 간에 여러분 비중 조금 나누셔가지고 최소한 꾸준하게 매수해 보십시오. 지금 누적 수익률 제가 이거 지금 방송 한 3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요. 한 달 동안 수익을 지금 한 30% 이상 내드렸어요. 예? 굉장히 지금 크다고요, 수익률이. 근데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 아직도 안 사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유원컴텍을 가지고 나왔고요. 유원컴텍을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상의 흐름 자체, 깨지 않았던 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 라인 한번 터치할 때마다 반등을 주는 흐름이 자체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갤럭시 S4에 대한 그 수혜로 인해서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도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쉬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그 전고점 부분 확실하게 뚫고 갈 언제처럼 자 작년 올 초죠. 그때 이때처럼 한번 뚫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시거나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S예요. 유원컴텍 제가 수급을 안 봐드렸네요. 잠시만요. 수급 한번 봐드릴게요. 자 수급입니다. 유원컴텍이 원래 수급상으로 꼬여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갖고서 매수 시작했어요. 외국인들도. 그러면 이 종목 갤럭시 S4 출시가 이제 하죠? 다음 달에 나오죠. 그럼 그때 이슈 따라서 다시 한번 꾸준하게 반등 주고 한 12,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 저는 3S를 숫자 3 영어 S입니다. 3S, 3S예요, 여러분. 자, 3S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차트를 주봉상 라인으로 해가지고 2011년 말부터 한 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종목 아시겠지만 항상 뚫지 못하던 라인, 고점 대비해서 항상 뚫지 못하는 라인 자체가 잡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통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가 나와주는 거 이런 모습 굉장히 이쁜 흐름, 주목해봐야 되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일봉상으로 지금 차트 좀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골드크로스 뚫고 올라가서 지금 약간의 단계적인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얘 지금 약간 이렇게 쉬었다가 쫙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3S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 시가 중에 큽니다. 4,000원 가까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종목 중에 유원컴텍과 3S 중에 어떤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할까요? 저는 자, 좀 더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3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3S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자, 3S를 추천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이 박스권 라인 지금 뚫고 올라갈 채비가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신다면은 높은 가격까지 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 3% 먹지만서도
보통 이렇게 한번 9,000원대에 논일던 종목들, 박스권 상단에서 논일던 종목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10,000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10,000원까지. 그러면 3%를 못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9,000 얼마죠? 한 700~8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늘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 안으로 충분히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가만 9,300원 정도에서 매수 충분히 하시고 갑자기 이게 오늘 동국제약이나 한국콜마처럼 하루 이틀 있다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나올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 제가 요즘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지금 1등이에요. 1등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꼭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수익률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S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007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동결 실망감에 코스피가 1980선 중반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만기 변수가 막판에 더 이제 영향력이 발휘가 되면서 더 처질지가 걱정인데요. 우리처럼 좀 힘이 많이 약한 중국 증시 오늘 출발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남성옥 대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동성 회수, 오히려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조금 힘이 많이 달리는 듯한 중국장, 오늘도 또 약하게 출발한다고요. 이제 2,300이 거의 저항처럼 느껴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 상해 종합지수 2255점 1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4% 정도 빠진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회수 부분이라던가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시장 투자자들이 좀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국의 양회 가운데 전일 정협이 폐막을 했죠. 이제 전인대는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질 텐데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완전히 다 교체가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마무리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위정성이 12기 주석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전일 폐막 연설과 함께 이제 폐막이 됐고요. 이번 정협에서 그간 위원들이 내놓았던 정치, 경제, 사회 등 이제 각 분야의 5,600여 건의 정책 제안을 심의를 했고요. 분류를 해보자면 이제 환경 개선하고 도시화, 그리고 식품관리 체제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이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치협상 회의를 폐막으로 전인대에서도 지도자 인선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17일 날 폐막을 해서 그 5세대 지도부로의 세대 교체가 정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 전인대도 폐막이 다가오게 되면서요.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정책 이슈로 반짝했던 헬스케어나 규제 관련 이슈 있는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이 이제 제일 조정을 받았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모습을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은 은행주 실적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해지수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60일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없이는 급반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61선도 2,300이 안 되는 2,280선 후반이군요. 중국의 정책 모멘텀도 조금 기대감이 약화된다. 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장 출발 상황 남성옥 대리님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전년 대비 19%가량 떨어진 상태로 아이폰 5의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는 38% 이상의 급락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6일 시티그룹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500에서 $480로, 바클레이즈는 $575에서 $530로 각각 내렸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간 소득 증대와 낮은 주택 대출 금리에 힘입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반등에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문제, 주택 PF 사업 리스크로 인해 활성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 시장에서 연일 환배팅에 나서며 금리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채권 장외시장에서 1조 6,648억 원을 순매수해 지난달에 이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에 채권 금리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애플의 주가가 지난해 9월 이후로는 40% 정도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부진의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애플의 주가가 그 $700 수준을 최고가로 하면서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어젯밤에 $428까지 내려오는 이제 급락세를 이제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 OS, 즉 구글의 시스템이 애플보다 점점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그래서 그 가장 그 수익성이 좋았던 최신 폰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가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 2013년 이후로도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그렇게 크게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그 애플 전문가가 자기의 팟캐스트 방송, 즉 그 애플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방송이죠.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 애플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주장한 그 애플 전문가분이 주장한 것은 바로 재능 있는 직원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그 많은 수의 직원들이 애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이탈이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이폰이나 맥 그 컴퓨터들을 개발하고 있던 개발자들이 애플을 떠나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위험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이팟의 대부라고 불렸던 이제 토니 파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애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래서 떠났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개념의 어떤 자동차 실내 온도 장치를 개발을 하면서 있는 건데요. 이분처럼 이제 애플에 있던 그 다른 분들이 모두 그 애플을 떠나서 점점 아이폰의 그 새로운 그 운영체제인 iOS 7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애플이 아이폰으로 크게 변혁을 갖고 왔던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 변혁을 갖고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점점 떠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원들이 떠나게 된다면 정말 애플은 그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부진 단순한 성장률 감소가 아니라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인재 부족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애플의 부진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침체 국면에 빠져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훈풍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불어올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차별화적으로 디커플링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바닥권을 벗어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요, 2006년 이후에 그 고점을 찍으면서 가격적으로 그 하락기를 겪으면서 그 공급 물량이 빠르게 축소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추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아파트처럼 다세대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그 부동산 개발이 빠르게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아무래도 택지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고 사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서는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한국은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는 또 인구적인 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평균 그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2명이 하다 보니까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한국은 출산율이 1.2에서 1.3명입니다. 즉, 그래서
2명이 결혼했는데 1.2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주는 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제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만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한국은 올해부터 이제 다시 또 입주 물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증가할 예상이 돼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정부 출범이 되면서 부동산 상한제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DTI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공공분양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정책 기대감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당분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주택 거래를 활성화돼야 되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환율 하락을 염두에 둔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 시장의 연일 우리나라 가격이 이제 환율 하락에 염두를 둔 환배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환율이 1,100원대에 달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채권 시장에서 손절매를 보이는 그런 대규모 손절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결국 기준금리 동결되고 코스피는 여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1985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저점 만들었던 1982선보다 오늘 단기 저점이 더 낮아지는지 이 부분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시만기라고 계속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막판 10분이 중요하니까 마지막에만 HTS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